오늘 책은요, 당신이 옳다입니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이에게 노인의 존재는 고약함 그 자체. 노인을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분별 없는 사람으로 본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개별적 존재로서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다. 그 노인이 당당한 폭력을 후회한 것도 자기 존재에 주목해주고 자기 삶에 귀 기울여준 사람, 나를 만나서였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건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다 가진 사람도 자기 존재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심한 결핍이 생긴다. 오히려 배를 더 고른다. 심리적으로 더 큰 공경에 빠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문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가정폭력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다. 지옥을 경험하며 산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을 상대에게 상처 주는 행위라 여긴다. 그런데 아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의 무기력은 은퇴 후 우울증이라는 병인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인가? 아니다.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순하게 수용해야 할 삶의 중요한 감정이다. 존재가 소멸된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빠르게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폭력이다. 폭력은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상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공감을 배워야 한다. 배워야 아는 고통이 있다. 내가 자세히 몰라서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물어보는 건데 하는 단서를 달고 상대방의 상황, 마음에 대해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된다. 풍부한 논리로, 언어로 학부모가 공감 교육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정도 말만 했을 것이다. 관심의 초점을 학부모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다. 공감은 상대에게 전하는 말의 내용 자체가 따뜻한가 아닌가가 핵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재로 향하고 존재 자체에 내려앉은 말이 공감이다. 성과에 대한 불안과 강박을 가져오지만 존재 자체에 대한 집중은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칭찬. 그런 집중은 안정과 평화를 준다. 부작용은 없다.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것은 절대 금지다. 지금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겠다. 그렇지 않니? 라고 친구의 불안을 먼저 짚어줘야 한다. 공감해줘야 한다. 엄마 얘기를 꺼내기가 정말 힘들었겠다. 며 그의 불안에 충분히 눈을 맞춰줘야 한다. 아이가 울면서 한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한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어떤 이의 생각, 판단,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의 마음에 대해 누군가 묻고 궁금해진다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린다.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이
그의 마음과는 별개라는 사실만 알아도 마음껏 공감할 수 있다. 그 논리성은 오히려 삐뚤어진 마음을 옹호하는 궤변을 펼치는 데 동원돼 본질과는 더욱 멀어진다. 평소 스마트한 사고와 태도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에 불과할 정도로 억지와 비상식을 주장하는 경우 공감받지 못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동생들이 자신에게 무례했으며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지금도 그때의 모멸감, 억울함, 분함이 생생한 것 같았다. 공감자는 모두와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다. 큰 오빠를 보지 않겠다고 한 동생의 마음도 옳다.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공감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다.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다. 주권이 훼손되면 사람은 모욕감, 모멸감, 수치심과 함께 그로 인한 분노가 생긴다. 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딸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공감하는 격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들이 지닌 경계를 인식해야만 모두가 각각 위험 있는 개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푸딩 떠내듯 자기 현실에서 그 고통을 드러내려 했다. 분리와 해리, 그가 자기 삶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화가 난 마음은 공감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다. 엄마는 네가 담배 피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미성년자가 흡연에 대해 학교나 우리 사회가 갖는 편견이나 교육까지 엄마가 어떻게 할 순 없어. 거기서부터는 엄마가 도울 수 없네. 그리고 엄마가 네 담배를 사다 주는 일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얘는 딱 자기 아빠야. 얘는 딱 어릴 적 나야. 자식을 바라보는 게으른 시선이다. 기상천외한 갑질 형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우리 사회에서도 을의 건강한 경계 설정은 가능하다.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불리지만 그런 식의 일방적인 사람들, 나만 있고 너는 없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이다. 그가 나를 의식해야 그의 일방성이 주춤하기 시작한다.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대칭적이고 상호적으로 서서히 변한다.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는 내가 먼저 끊어야 한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를 구하고 지키는 일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끊어야 한다. 먹고 사는 힘은 자기를 지켜내는 힘에서 만들어진다. 그 어떤 관계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목적일 수는 없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기쁨과 즐거움이거나 배움과 성숙, 성찰의 기회일 때다.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면 끊어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관계들이 의외로 많다. 관계를 끊으면 그제서야 상대방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계기로 삼지 못해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도 그건 그의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감정을 잘 통제해야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은 이성으로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다. 잘못되고 위험한 통념이다. 갈등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신의 찌질한 감정들을 소화해내지 못한 것이다. 긍정적 감정은 자기 합리화와 기만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때도 있고 자기 성찰의 부재를 뜻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때론 긍정적 감정은 위험하다. 아이에게 가르치려 드는 일이 용을 괜히 썼다는 느낌이 깊고 강하게 들어야 더 이상 그러지 않게 돼요. 감정은 판단과 평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내 존재의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호다. 남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도 내 배우자에게 그리 되지 않는 것은 남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덜해서이다.
내 가족에게는 나의 개별적 욕구와 욕망이 있고 그만큼 좌절과 결핍이 쌓인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건너뛰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로 넘어갈 방법은 없다. 딸에게 언제든 네 맘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라. 너는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고 현명하게 잘 자랐다. 네가 그렇게 판단하면 언제나 그게 옳은 거다. 언제든 와라. 엄마 아빠는 항상 네 뒤에 있다. 부모의 그런 말에 영향을 받아 관계를 쉽게 끝내는 사람은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뒤에 있다는 걸 아는 딸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늘어놓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어도 일방적인 계몽과 교훈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타인을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공감까지 가는 길이 굽이굽이마다 자신을 만나야 하는 숙제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듣는 이에게 강박관념으로 남거나 상처만 주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 돈을 많이 번 동서의 의견이 매사 탁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 성공한 사람이나 재력가가 세상 모든 일에 뛰어난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름지기 성공한 사람이란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집단적 사고가 작동한 결과다. 고유한 개별적인 존재를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둔각으로 뭉개는 일은 자신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자기 은폐나 억압,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무지다. 역할놀이 중인 삶, 아내란, 며느리란, 아빠란, 아들이란, 상대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심리적 S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다. 곤충에 관심 있는 아들. 너한테는 그런 애였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소중한 애를 잃은 건데 친구들이 너를 신경과민이라고 했던 거구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친구들이 그런 막말을 했구나. 그때 네 맘은 어땠는데?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 말이다.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